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0기 DDI 청년 프론티어 선발 발표 푸움에 소속되어 있는 안소희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부산 세계불꽃 축제를 품다라는 주제로 세피드 디자인을 이용한 안전한 축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 세계불꽃 축제를 2번 방문해봤습니다. 근데 방문할 때마다 매번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최근에는 방문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부산 세계불꽃 축제를 마주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무질서한 자리바뀌에 따른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 후에 기억할 만한 추억거리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과연 적합할지, 그러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피드 디자인을 적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추억에 남을 만한 기념품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 그리고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축제를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부산 세계불꽃 축제를 품다라는 주제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불꽃축제 현황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신문기사를 이제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았고, 그리고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은 그닥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보면서 설문 인식조사를 해봤습니다. 기간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고, 대상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총 100부를 배부한 결과 78부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중에 73%의 사람들은 그 불꽃축제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자리를 판매한다면 구매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60%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리 구매액의 최고가는 10만원, 최저가는 3,000원이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14,365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52%가 구매를 하겠다고 했고,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했던 결과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세피드 디자인과 불꽃축제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기념품을 어떤 것을 정할지, 그리고 세피드 디자인을 어떤 것을 이용할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피드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그 세계 불꽃축제의 안전 해결책을 세피드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피드 디자인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밑에 있는 좌측 그림의 가로등의 불빛이 처음에는 도로 쪽으로만 향해 있는 것에 반해서 우측 그림은 보행자 쪽으로도 추가된 가로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지면서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세피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 바닥 조명과 공원 조명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부산 불꽃축제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 바닥 조명과 공원 조명을 합해서 도식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구역 표시를 하고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기둥을 세우고, 아니면 설치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피드 디자인을 위해서 구역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가장 관람객이 몰리는 회견가를 A, B, C, D로 나눠봤습니다. 이 A, B, C, D로 나누는 기준은 지하철 출입구에서 큰 도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네 갈래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 구역의 부분은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이제 해변과 도로가 맞닿는 부분에서 동선을 알려줄 예상 디자인과 구역을 설명해줄 조명 모양입니다. 일단은 그 해변에 유도등 설치로 입장을 유도를 하고, 구역 표시 조명으로 위치 파악을 한다면 동선이 좀 더 단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마다 이제 광안리에 있는 회센터를 해서 차관을 해서 물고기나 어패류 종류의
존의 디자인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각 존 이름은 역시 조명에 걸맞게 물고기나 해산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불꽃 축제 후에 남는 기념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기념품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노우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포터블백, 세 번째는 엽서, 그리고 네 번째는 팔찌입니다. 첫 번째 기념품은 스노우볼입니다. 저희는 그 스노우볼의 광안리를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황령산과 봉수대, 그리고 불꽃 형상, 광안대교 형상, 그리고 바다, 해변, 요트, 그리고 갈매기, 물고기 형상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기념품 두 번째는 컨버터블백입니다. 이 컨버터블백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가방처럼 보이지만 펼치면 이제 피크닉 매트가 되는 디자인인데요. 불꽃 축제에서 이제 매트를 많이 깔고 관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방의 매트로 변신하는 이 컨버터블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일단은 그 구역별로 매트의 디자인을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광안대교에 대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기념품은 엽서입니다. 이게 기존 광안리 관광 안내소에서 무료로 제공한 엽서인데요.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죠? 너무. 그래서 저희가 이 광안리의 낮과 밤의 모습을 조금 단순화해서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얀색을 좋아하고 뭐 외국인 분들도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면 그런 색이나 숫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조금 더 요소를 추가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찌입니다. 그래서 에펠탑 하면 파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안대교 펜던트를 제작해서 팔찌에 맨다면 이게 그 광안리 그리고 또 부산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봤던 게 이 기념품 제작을 사회적 기업과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으로 하게 돼서 저희 프로젝트를 더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이디어 진행 상황입니다. 스노우볼, 피크닉 매트, 그리고 엽서는 이제 디자인 하나씩은 생각을 해본 상태라서 조금 진행됐는데 이제 나머지 구역이나 조명 문제가 조금 진행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활동한 사진 내역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일단 지금 구역 설정과 약간 조명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해서 부산시나 부산관광문화 축제조직위원회를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념품 시제품을 미리 좀 제작을 해서 시판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발표 시간 10분에 10분 질의응답이고 오늘 그 첫 번째 팀, 품팀은 또 제가 있으면서 중간에 브레이크 한 걸려다가 왜냐면 너무 잘하시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네. 제가 그래 하지 말라고 입으로 막 웃기고 했는데도 막 역시 발표하시는 분은 힘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표 잘하셨고요.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냥 이렇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시간 범위 내에서 한 서너 개 정도 없으면 또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응답도 필요에 따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 느낌을 이야기를 하면 세티드 디자인 했다가 뒤에 보니까 그 스노우볼, 엽서 디자인, 뭐 사회적 기업에서 욕심이 많구나. 세티드 디자인이 목적인지 기념품이 목적인지 뭐 기념품을 통해서 뭐 송곳을 만들어서 세티드를 한다든지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방향 감각이 굉장히 조금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일단 그까지만.
저도 그거 비슷한 거 혹시 셉티드를 버리시고 그냥 기념품 이쪽으로 나가는 거 한번 고려해요. 저는 지금 그 용역을 지금 모터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이제 구속 마케팅이 없어서 이런 축제들이 좀 기념품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걸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팔렸다고 하셨는데 그 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네, 기존에 네. 만들어 놓은 게 아까 볼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전문가들이 붙어서 만드는 것도 솔직히 볼품이 없는데 네. 학생들이 아주 초보적으로 아마추어하게 접근해서 만든 디자인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팔릴 생각이십니까? 지금 답변을 예, 뭐 요 이야기는 뭐 두 질문은 나중에 같이 네. 내려가지고. 제가 저희 팀 디자인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다들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엽서 디자인 자체는 이제 젊은 층이라든지 뭐 조금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에도 약간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만든 것도 꼭 디자인 프로그램을 써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꼭 디자인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더라도 제작을 할 수 있고 판매 같은 것은 일단 프린팅하는 그 업체를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거를 제작을 해서 한번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네. 그냥 해결하는 진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팀 중에 탈락되는 팀이 있습니까? 몇 개 팀? 2개 팀? 3개 팀? 기본적으로 3개 팀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당선된 사람들은 계속 트레이닝을 해서 나중에 결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 청년 프론티어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있고 정책에 대한 여러분 트레이닝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전은 아주 잘 하시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문제 제기를 불꽃축제의 안전 문제에 초점을 두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뭔가를 좀 배경이 좀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대안으로 놓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요 뭐 기념품도 좋습니다만은 아마 주요 아이디어가 자리 구매 설문까지 하셨는데 이 자리 구매 이 부분 유료화 부분은 굉장히 이슈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심층적인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좀 전달해서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뭐 찬성이 한 55% 정도 찬성하더라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질문은 요거까지만 받고 다른 답변하시고 일단 마치도록 하죠. 다른 친구들 있으니까 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답변 달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제가 저희가 처음 이 축제를 크게 잡다 보니까 주제를 안전과 추억 이렇게 두 개로 잡다 보니 방향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축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속 마케팅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념품으로까지 좀 확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도 보장되고 또 그만큼의 추억이 얻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품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셉티드가 다 내용도 있지만 지금 강한 해수욕장에 공간도 나누고 설문도 하고 했다가 내용은 막 이렇게 분파됐거든요. 그러니까 팀 스스로가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떤 걸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시간과 비용 이걸 따지면 이렇게 다 할 수 없을 거야. 절대 다 할 수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팀 회의를 다시 하지 않으면 조금 점점점 한번
하고 아까 방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분 그 사진이 나오는데 그 저당권 확인했는 좀 해보시고. 네, 확인했습니다. 네. 잠깐 말씀, 예. 네, 그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이 팀 만약에 선정되면 나중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엉뚱한 방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 나왔지만 타겟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타겟이 너무 여러. 근데 지금 만약에 그 광안리 불꽃축제에 대한 그 세프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나중에 뽑아놓고 나면 중간 보고 때 가면 갑자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혹시 기념품 갖고 얘기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굉장히 심사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라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그 심사를 할 때 이 팀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팀원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네. 좀 나중에 브레이크 타임 있으니까 그때 네. 한번 이 논의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이 지금 보면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논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문제제기서부터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그 논리성이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심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숙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몰라서 어디까지를 피드백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의 가장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딱 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팀원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없어요, 역할이. 그냥 정해놓지 않고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초점을 맞추고 뭔가 해내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두 분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